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저만의 인사이트로 테슬라 이야기들을 풀어가 보도록 할까 합니다. 파라누리님 감사합니다. 긴 영상. 요즘 아버지와 함께 만들다 보니 영상이 길어졌죠. 이제 또 당분간 저 혼자 그래도 긴 영상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로 소여도 트위터에 얘기했지만 이제 또 업데이트돼서 이제 Federal Tax Credit에 관한 얘기인데요. 모델 3랑 모델 Y가 올해까지만 아마 풀 텍스 크레딧을 받을 확률이 있다고 테슬라가 밝혔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아마 내년 되면 반토막 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당연히 광물, 배터리의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 제한 요건들 때문인데요.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아마 중국제 배터리들이 이렇게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트릭들,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을 조절해서 지금 인산철을 쓰지만 거의 풀 텍스 크레딧을 받는 상황인 것 같죠. 거의 99%, 100%는 아닌 것 같은데, 확률적으로. 테슬라만 알겠죠. 근데 아마 올해로 이거 Y까지, 이거 좀 놀랍습니다. 아마 인산철의 확대 적용이라는 얘기가 많고, 그리고 이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사이버 트럭이 출시됨으로써 이제 배터리 밸런싱을 좀 조절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닥친 환경이 텍스 크레딧이 지난번 같이 반토막 나지 않을까라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참 중국제 배터리에 밀려오는 게 이렇게 미중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막기가 다시 한번 테슬라를 보다 보니까 제가 그냥 미국에서 그대로 체감하는 그대로를 그냥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ESS든 또 이제 3랑 Y 같은 모델을 이렇게 잠식해 가니 참 그러니까 무시는 못한다라는 점. 테슬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테슬라가 요즘 인벤토리에서 가격을 많이 깎아주는데 항상 이게 테슬라가 아버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1등이라서 너무 스팟라이트를 많이 받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상대적인 거죠. 시장 상황을 꼭 봐야 되고 이런 뉴스가 요즘 이제 메인으로 뜨기 시작하는데요. 로이터도 이거에 대해서 좀 크게 얘기를 했고 지금 전기차가 잘 안 팔리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냥 테슬라가 좀 인벤토리를 근데 물론 쿼터 말 엔드 업 쿼터 푸시가 끝나니까 좀 혜택을 없애긴 했지만 지금 시장 상황을 좀 보자라는 거죠. 여기 근데 한국 브랜드 또 현대야 제네시스가 나와서 기사에 보면은 제네시스는 별로 G80 너무 비싸다고 했죠. 일렉트리파이 G80 거의 8만 달러에 물론 이거 언급하기도 그런데 판매량이 현저히 좀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좀 언급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재고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과 다른 아우디라든지 GMC 허머도 이거 별로 못 파는데 여튼 이제 파는 양에 비하면은 이제 인벤토리가 점점 커지고 있고 여기 보면은 기아 EV6라든지 현대 아이오닉 5, 닛산 아리아도 나옵니다. 그리고 앞엔 제네시스. 그래서 제 눈에 띄었던 겁니다. 이 기사 내용에는 제네시스랑 현대 기아차 나오는데 물론 이제 역대급으로 팔아서 미국에서 2등을 했지만 저도 살짝 언급했듯이 이게 출혈이 심할 것 같은데 또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3분기에는 어떨지 또 궁금하게 하는데 쉬운 길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이게 다 콕스에서 자료 조사한 걸 또 베이스로 한 건데 테슬라가 가격 경쟁 이제 중국에서도 그런 촉발된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미국에서도 자꾸 얘들이 프라이스 커링을 하니까 주변 내연기관에서 나오는 전기차 압박하는 게 무지무지 심한 것 같습니다. 포드 마기도 이 재고량이 이제 117 day supply 이 라인을 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엄청 쌓여가고 있는 거죠. 아마 근데 관심 있으신 분은 가격 할인이 또 몰아치지 않을까. 지금 금리를 한 번은 더 인상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모기지도 미쳐 있죠.
차량, 카론도 미칩니다. 6% 7%나 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래서 할인 혜택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 시장을 보면은 토요다도 잘 안 팔립니다. 토요다도 전기차를 미국에 내놨죠. 근데 잘 안 팔리는데 BZ4X라고 발음하기도 힘든 여기도 뭐 101 day supply라고 나오는데 신기하게 하이브리드는 로우 인벤토리랍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도 잘 팔리고 하이브리드도 아직까지 시장 전반적으로는 사람들이 내연기관을 좀 더 선호하거나 그거에 하이브리드인 하이브리드 약간 살짝 친환경인 차들이 그래서 내연기관들이 그렇게 전기차에 열심이지 않다라는 게 이런 시장 돌아가는 상황에서도 이런 상황인데도 전기차를 열심히 팔고 싶을까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좀 테슬라 압박에 소비자들은 아직은 좀 메인. 그리고 테슬라는 텍스 크레딧이 현재 있기 때문에 모델 3가 사실상 미국의 국민차로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 외에는 그래서 좀 존재감이 미국에선 낮다. 근데 저도 이게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혁신의 혁신을 통해서 가격을 그래도 맞출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내년쯤에는 일론 머스크가 내년 상반기에는 예전에 그런 말을 했었죠. 경기가 조금은 턴어라운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이게 텍스 크레딧이 또 반토막 나면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어떻게 될지 참 흥미진진합니다. 그걸 가격으로 생산 효율성을 올려서 맞출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때 가서 또 테슬라는 그때그때 마켓 프라이스와 그때그때 대응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아마 이런 얘기를 미리 흘리는 게 좀 판매량을 쥐어짜려는 전통적인 테슬라는 텍스 크레딧이 끝날 때마다 이번에 끝납니다. 안 사면 큰일 납니다라는 식으로 또 압박을 해왔기 때문에 근데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테슬라는 마켓 프라이스고 그때그때 최선의 가격이기 때문에 본인이 차가 필요하고 사고 싶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일단 사는 게 우선입니다. 그 외에는 좀 물론 차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꼭 필요해서 사기보단 약간의 사치성도 있는데 일단 그래도 본인을 잘 이렇게 돌이켜 보시고 그게 첫 번째라는 점. 자, 다음은 아까 이 사이버 트럭 때문에 약간 배터리 생산량의 좀 조절도 영향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게 이게 엑소스켈레톤이냐, 이거 진짜 유니바디 같은데, 그래서 말이 많은데, 아마 목표한 바만큼은 못한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라인들을 보면은 대부분 많은 거를 그냥 찍어낸 상태에서 살짝만 붙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하더라도, 목표만큼 달성했으면 좋았겠지만, 이 정도만 하더라도 엄청난 혁신이고, 앞서 말한 그런 시장 전체에 좀 차량 판매에 대한 프레셔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잘 맞춰서 8만 달러 아래만 나온다면은 정말 폭발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사진이 나온다라는 건 공장 내에서 지금 열심히 이미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이 트로이 테슬라처럼 무슨 800대 이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사진이 유출되는 거 봐서는 정말 초기에 그래도 몇만 대는 뿌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지 않을까라는 제 추측, 제 의견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초반부터 물량을 확 늘려서 폭발적인 시장 확대를 노리는 게 아닌가. 일찌감치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800대 파는데 배터리를 이렇게 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뭐 물론 그쵸. 3랑 Y가 워낙 많이 팔리고 스탠다드도 앞으로 경제 사정에 따라서 아무래도 저가 모델이 더 많이 팔릴 수 있기 때문에 인산철의 확대 적용 및 이래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여러모로 분위기가 그래도 그렇게 적게 팔 것 같진 않다. 또 시작부터 많이 할 것 같은 기대감. 그래서 빨리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여러 가지 또 저만의 의견을 또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기존 뉴스에 지금 테슬라가 테스트 드라이버를 열심히 또 고용하는 듯한 잡 포스팅이 많습니다. 각 미국 주마다요. 모든 주는 아니지만 뭐 거기서 뭐 아울리로 업투 이제 시간당 48달러 정도 지역에 따라 다르겠죠. 미국도 이제 같은 회사라도 그 지역 배분이 있습니다. 그 월급표 같은 거 보면. 근데 아마 대략적인 평균 이제 베이스라인이 이 정도라는 거죠.
지금 테슬라는 어마무시한 데이터를 FSD 베타 사용자로부터 혹은 오토파일럿 사용자로부터 많은 걸 얻지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게 꼭 필요한 데이터, 정말 정제되고 좋은 데이터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의 일환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미 사용자들로부터 데이터를 많이 얻지만 그게 또 그렇게 많이 얻어도 자기가 필요한 데이터가 안 올 수가 있습니다. AI를 돌려보면은. 예,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설정, 세팅, 그래서 거기 이제 드라이버를 고용해서 이런 데이터도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다양한 루트로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결국은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AI 트레이닝을 위해서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매입 밸류가 다 같은 건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AI가 된다 그래서 사람의 고용이 좀 요즘 제가 느끼는 체감이 사람 고용을 확 줄이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없애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기존의 데이터를 얻는 것도 이런 테스트 드라이버도 결국은 테슬라가 기존 사용자로부터 얻는 거에서도 뭔가 구멍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 거를 메꾸기 위해서 참 그 데이터 선별하는 게 참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렵고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를 얻는 게 그걸 또 잘라내는 게 어려우니까 결국은 이렇게 고용을 해서 트레이닝을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아픈 손가락이죠.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것도 솔라루프. 자, 오늘 이거를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자동화에 우리가 큰 물결, 인공지능의 물결이 있지만 여전히 사람은 필요하다. 뭐 사람을 더 높게 평가하면 그렇지만 근데 확실히 일자리 수가 주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노동이라든지 힘든 부분들이 점차 줄여가는 건 맞지만 아직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주는 것도 확실하다. 이 솔라루프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데 참 테슬라의 아픈 손가락이죠. 솔라 쪽은 재미가 없습니다. 테슬라가 배터리는 참 재밌게 하는데 이 소송이 왜 걸렸냐면 그게 합의를 한 거죠. 적지 않은 금액에 참 합의를 한 건데 무려 6,300명의 커스터머 캔슬링. 참 좀 취소 물량이 좀 적진 않네요. 이 솔라 루프를 그래서 개발한 건데 솔라 패널을 미국은 많이들 싱글 하우스에 많이 사니까 단독주택에 많이 사니까 그 지붕에 이 솔라 패널을 설치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아파트니까 다 모든 집들이 대부분 규격화됐다고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미국은 이게 이제 부동산 판매에도 영향이 있거든요. 정말 가지각색입니다. 역사도 오래됐고 사람들마다 입맛도 다르고 물론 쿠키 컬러 이걸 찍어내는 방식으로 여러 파트들을 요즘은 그런 걸 쿠키 컬러라고 부르는데 이제 한다 할지라도 그 연도 트렌드마다 또 다른 집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 자기 입맛대로 고치는 게 있기 때문에 미국에는 정말 다양한 집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게 집 가격도 잘 안 떨어지는데 워낙 다양한 상품이 존재하기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황금성이 한국만큼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와서 이래서 솔라 루프도 그러니까 루프 패널까지 합쳐서 시장 규모도 확대하고 가격도 올릴 수 있지만 그리고 물론 테슬라가 굉장히 연구와 고심 끝에 저 솔라 루프를 규격화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역시 미국 집은 너무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상 부딪혀 보면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면 부딪혀 보면은 실제로 돈이 더 들어갑니다. 이게 소송이 걸리는 이유가 분명히 에스티메이션 금액이 있는데 실제 하다 보면은 돈이 더 들어가죠. 그리고 솔라 패널을 설치하는데 가장 큰 지금 버틀렉은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인건비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와이어링 하는지 이미 패널 자체는 물론 더 싸면 좋겠지만 그거보다 사람이 그걸 어떻게 설치하는지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테슬라 말고 지금 미국에서 솔라 패널을 잘 설치하는 업체들은 여기 인스톨러들과 지역의 인스톨러들과 굉장히 관계가 밀접하거나 혹은 이런 복잡한 것을 어떻게 뚫고 갈 건지 이건 정말 사람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AI와 자동화와 규격화하고는 참 이 솔라 패널 레지덴셜 솔라를 까는 거는 또 완전히 별개가 되는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AI와 자동화와 규격화를 하고 이런데 정말 강한 회사인데 에너지 사업에서 레지덴셜 솔라가 지금 무시 못한 시장이고 침투하기 좀 편한데 이 시장은 정말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주먹구구식으로 사람이 그때그때 플렉시블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인데, 그래서 제가 테슬라의 이게 참 성향과는 맞지 않은 저만의 또 이런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예, 그리고 루시드인데요. 주식이 또 엄청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쉽지 않죠. 앞서 말한 시장 상황 때문에 루시드도 가져왔는데요. 딜리버리가 이게 예상치를 훨씬 밑돌다 보니까 주식이 그냥 생산은 무려 2,000대 넘게 했지만 근데 생산량이나 파는 양이나 참 적긴 하네요. 워낙 비싼 차고 참 주행거리도 길고 마음에는 들지만 역시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그리고 가격 참 루시드는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그리고 현대기아차도 인프라스트럭처 면에서는 너무 약해서 이런 출혈을 감수하고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갈지 그리고 조그만하게 이거 빼먹었는데 뭐 기아 EV6도 같은 포맷이니까 파워로스로 조사가 들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직 리콜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요. 어떻게 아직은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 뭐 같은 포맷이니까 좀 그리고 확대 적용된다라는 거는 썩 느낌이 좋지는 않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